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양자나노과학연구단에서 퀀텀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단은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 저희 단장님이신 안드레아스 하인리 단장님이 이제 원래 IBM에서 이렇게 길게 좋은 연구를 하시다가 2017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제 IBS의 형태로 이제 연구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17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고, 현재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단일 원자나 분자 가지고선 이렇게 큐빗으로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외국인만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5대륙 15개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예를 들면 과학 같은 데이터를 놓고 했을 때 각 나라마다 예를 들면 과학을 배웠던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만들려고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연구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제 그게 강점인 거죠. 저희 분위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QNS 안에서 저희가 좀 같이 좀 지켰으면 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이제 10개명식으로 10개의 단어, 키워드 같은 걸 뽑아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생활을 하자, 이런 거를 연구단 시작할 시점에 이제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플랫 하이라르키라든지 아니면 모두의 의견은 다 중요하다, 이런 식의 10개명들이 워딩이 있는데, 그런 모든 워딩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합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워딩을 가지고서 이제 같이 노력을 할 수 있게 돼서 네,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게 뭔가 색다른 생각을 또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3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이제 연구단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최고 등급을 받은 거의 의미는 일단 6년 동안 하던 일을 계속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선 앞으로 6년 동안 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이렇게 평가를 좋게 받은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냥 예를 들면 저희가 임팩트 팩터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해서 쭉 나열했을 때 저희가 다른 연구단이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좋게 봐주신 점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세상에 없는 일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점을 높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면 저희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큐빅 플랫폼을 만든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장비를 저희가 또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기존에 있던 정해진 틀에서 연구하지 않고 새로운 걸 좀 시도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노력하고 했던 점을 높게 봐주셔서 좋은 등급을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8년을 지금 보냈잖아요. 8년을 보냈는데 첫 5년 동안 저희가 한 일은 뭐냐면, 표면 위에 있는 스핀 원자 하나가 큐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난 뒤에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표면 위에 있는 원자 하나가 큐빗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뒤에 이제 8년까지 이제 저희가 연구를 연장을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원자 하나가 큐빗이니까 원자 하나가 더 있을 때 이 두 개의 큐빗 간에 서로 게이트 오퍼레이션 같은 걸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또 실험을 해본 건데, 그게 또 잘 동작을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면 위에 있는 싱글 원자를 가지고선 큐빗 연산을 한 사례는 저희가 최초여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형 큐빗 플랫폼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광고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큐빗 플랫폼들이 있지만, 초전도도 있고 뭐 포토닉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에서 시작한 큐빗 플랫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면 위에다가 원자를 놓으면 되게 좋습니다라고 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극저온이랑 이제 초고진공 상태에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원자를 예를 들면 어떤 레티스,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레티스에 있는 어떤 격자 공간에다가 놓기만 하면 똑같은 성질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특정 원자 주변에 몇 개의 아톰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핀 원자의 입장에서. 근데 분자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분자 안에서 내가 그 그러니까 구조를 잘 선택하게 되면 그 스핀 원자 주변에 있는 원자들과의 그 본딩 개수라든지 각도 같은 거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자 하나가 그냥 표면 위에 있는 스핀 원자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원자 플랫폼은 표면이 극저온에 있어야 되고 거기다 우리가 붙여야 되는 반면, 분자 안에서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되면 요 분자는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더 어딘가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연구단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케미스트리 팀을 같이 시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현재 저희 그 케미스트리 팀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분자들을 뭐 바로 여기 2층에 실험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서 요렇게 그린 다음에 뭐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줍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분자를 뭐 어딘가에 쓴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표면에다가 그냥 분자를 또 이렇게 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열을 가해주게 되면 분자들이 굉장히 평화적인 놈들이어서, 예를 들면 딱 한 모노레이어만 되도록 분자를 딱 뿌린 다음에 열을 가하면 기가 막히게 배열을 자기가 사이좋게 배열을 해요. 서로의 영역을 안 침범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정의된 어떤 레티스 구조를 분자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든 분자가 뭐 예를 들면 환경에 굉장히 이너트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액션을 예를 들면 대기랑 안 하는 어떤 분자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런 데 갖고 와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자유로움을 조금 더, 그 상황을 자유로운 상황을 좀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랑 과학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잘 보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둘 다 창작을 하는 거여서. 그래서 생각하고 뭔가를 이제 구현해낸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아트인사이언스를 3회째 저희가 이거를 했는데, 첫 회 때 예술가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주제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예술가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랑 질의응답을 이렇게 받았을 때 굉장히 또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을 아예 배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느끼는지를 가지고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선했고, 그게 예를 들면 과학자들한테도 중요한 게 영감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맺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갈까 말까 뭐 이런 걸 할 때 전혀 비과학적인 상황에서도 가끔 해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조금 발상을 전환하는 법 같은 거를 예술가 분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저희 또 센터에 그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예술가 분이 있어요. 조혜나 작가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한국물리학회에서 양자 캔버스라고 하는 거를 해서 뭐 그 분이 이제 느꼈던 양자를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어떤 예술 작품들이 있고 거기에 이게 왜 양자의 의미를 갖는지를 작가님이 막 표현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맞니 틀리니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게 되니까 뭐 약간 신선함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의 전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멀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일단 좋은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전혀 움직인다는 걸 생각해보지조차 않았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앞선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좀 상상을 해야 내가 그쪽으로 연구를 하던 뭘 하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본적인 뭐 생각조차 없으면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자를 움직인다라는 거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렸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앞선 기술을 생각할 때 여기서 원자를 이렇게 하나 좀 움직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는데? 라고 이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상상하는 범위가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저번에 무슨 고등학생들 상대로 무슨 강연을 하러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어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막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상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1970년도인가 무슨 어떤 만화가 분이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무슨 카툰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요. 태양광이 나오고 아무튼 요즘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놔서 그 이야기를 공상과학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뿌려놓은 거를 우리들이 문화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그 문화를 습득한 사람 중에서 이제 과학자가 된 사람들이 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원자를 움직여서 이렇게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를 쓸 거고 그러면 후속 세대들은 앞으로 상상을 할 때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앞선 그 앞으로의 미래를 또 설계를 하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원자를 움직였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문해 주신 그 연구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활동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뜻깊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이 활동이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